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25일 오후 3시입니다. 지난 22일 북한이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를 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추가적 제재를 철회했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혼란을 불렀는데 정리를 해보니까 그 전날 이미 발표한 대북 제재, 정확하게 말하면 북한에 불법 물자를 대준 중국 회사 두 곳에 대한 제재는 취소한 게 아니고 그건 그대로 유지하되 그거 말고 새롭게 북한에 대한 추가적 제재는 일단 보류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트윗 내용이 부정확해가지고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데, 그리고 오늘 새벽에 중요한 일이 일어났죠. 뮬러 특검의 수사 결과가 법무부에 의해서 공개되었는데, 핵심은 러시아의 공작, 2016년 미국 대선에 대한 공작은 있었다. 정보기관의 공작은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나 트럼프 측근이 그 공작에 호응해가지고 공모를 한 것은 아니다. 공모는 없다. 동시에 대통령의 트럼프의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그 결정권을 법무장관에게 올렸습니다. 미국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을 겸하고 있는데 법무장관은 협의한 결과 트럼프 현직 대통령을 사법방해죄로 기소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해가지고 기소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함으로써 트럼프에게 올해 한 2년 동안 트럼프를 악몽에 시달리게 하던 그 문제가 일단락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아주 프리핸드가 되고 마음이 아주 편해졌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김정은이가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을 가지고 트럼프를 이렇게 압박한다든지 조종한다든지 하는 그런 생각은 이제 먹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오히려 입장이 약화된 겁니다. 이번 뮬러 특검의 정리정돈에 의해서. 그것과 오늘 아침에 북한이 갑자기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다시 출근하겠다 해서 직원이 출근을 했답니다. 4~5명 정도의 실무 직원이 출근해가지고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오늘 오전에는 남북연락대표 협의도 했다. 갈 때도 아무 말 없이 가더니 돌아올 때도 아무 말 없이 돌아왔는데 이것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과 관계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대북 제재를 일단 보류한 것도 코나로 너무 몰면 김정은이가 핵이나 미사일 실험을 다시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기의 성과라고 자랑해온 실험 동결이 수포가 되니까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그렇게까지 몰아서는 안 되겠다. 조금 여유를 주어야 되겠다 하는 계산이 있었다고 봅니다. 김정은 또한 이제 자기의 패를 다 드러내버리고, 그리고 경제 제재를 푸는 게 가장 급하다는 자기 약점까지 드러내놓은 마당에 미사일 실험, 핵실험 더 해보았자 실익이 없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트럼프를 적으로 돌리게 되고 다시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군사적 옵션까지 거론되는 상황으로 몰리면은 손해될 것이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된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즉 트럼프와 김정은 둘 다 판을 깰 입장은 아니다. 그러면은 대화 모드는 그냥 유지하는 게 좋다. 대화 모드를 끄지 않고 유지한 상태에서 가져가겠다 하는 이런 상황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고받았어요. 북한이 먼저
2월 27일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2월 27일 회담이 깨졌습니다. 깨진 이유는 김정은이가 영변 핵시설을 포기할 테니까 제재를 다 완화해 달라고 했지만은 트럼프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트럼프는 오히려 제재를 완화가 아니라 제재를 전부 해제해 줄 수도 있다. 그것은 북한이 완전한 핵 폐기를 해야 된다. 이건 또 김정은이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담이 깨어지고 북한 측은 그 다음에 최선희를 앞세워가지고 미국에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양보할 선이 없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폼페오와 볼턴이 중간에 회방을 놓았다. 아직도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기대하는 바가 있다. 그렇지만은 우리도 다른 선택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인공위성이 촬영을 하는 것을 다 알면서도 미사일 발사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도 미국에서는 볼턴, 폼페오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비건까지 나와가지고 이제는 뭐 조금씩 주고받는 단계적 타협을 한다. 일괄 타결이다. 완전한 핵 폐기와 완전한 제재 해제를 맞바꾸자. 이렇게 강경 모드로 계속 나갔습니다. 이러는 가운데서 지난 22일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북한 측이 일방적으로 철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달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번에는 북한이 마지못해 다시 출근하는 이런 주고받기식 핑퐁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판이 깨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서로가 확인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진행될 상황은 또 실무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는 함부로 이제 김정은 트럼프 회담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트럼프는 이제는 김정은을 만나보았자 덕이 별로 안 된다는 계산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이제 재선의 모든 것을 걸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을 이용한 자신의 인기 유지는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다. 그러니까 실험만 하지 않으면은 핵실험, 미사일 실험만 안 하면은 트럼프는 미국 유권자들에게 부시나 오바마 정권보다 내가 훨씬 더 잘한다. 우선 실험을 유예시켰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렇게 하려면 제재는 유지가 돼야 돼요. 제재는 유지가 돼야 되는데 제재를 더 강화하는 것은 일단 보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러면 남은 문제는 북한의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버틸 수 있느냐. 그중에 핵심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돈줄과 기름입니다. 돈줄과 기름을 차단했다. 돈줄이 차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광물이 수출이 안 되고 해외에 나가 있는 약 10만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노동자들이 보내는 송금이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북한 노동자들도 본국으로 송환이 돼야 됩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에 의해서. 그렇다면 현금 보유액, 달러 보유액이 계속 줄어들게 될 것이다. 한 1년에 한 20억 달러, 30억 달러 줄어들면은 내년쯤 되면은 바닥이 날 수도 있지 않느냐. 자, 바닥이 나면은 김정은으로서는 충성분자들을 선물을 줘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군부대의 운영이 어렵게 돼요. 군부대의 운영. 각 부대마다 회사가 하나씩 있는데 이 회사가 수출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하면 돈줄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장교들은 뭘 먹고 사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꽤 버티고 있어요. 그건 뭘 알 수 있냐 하면 기름값이 크게 오르지도 않고 환율이 오르지도 않고 쌀값이 그렇게 폭등하지도 않는 걸 봐가지고는 북한이 그동안에 시장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시장의 힘으로 견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는 두 개의 당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노동당이 있고 하나는 장마당이 있다고 하는데 이 장마당의 힘이
노동당 힘보다 더 세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이제는 장마당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은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더라도 기본적인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생활은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일종의 이제 소강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소강 상태로 들어갔는데 북한은 이럴 때마다 하여튼 문재인 정권을 이용을 해가지고 미국과 한국의 이 협력 관계에 금을 내고 하는 수법을 써왔는데 그러려면은 또 남북 관계에서 어떤 쇼가 만들어져야 되죠. 돌파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하노이 회담 전보다는 그렇게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우리는 비핵화 안 한다 하는 선언을 해버렸으니까 우리는 핵 보유국으로 남아있겠다는 선언을 해놓으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이 작년처럼 국민을 속인다든지 국민들을 호도할 수단이 상당히 줄어들고 말았고 특히 트럼프를 설득할 신용이 신뢰관계가 약해졌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